원서 접수에 앞서서 그냥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원래 뭐 일주일 전부터 계속 열심히 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사실 뭐 생각보다 많이 못 봤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냥 문의 주신 분들 한해서만 그냥 몇몇 과 위주로만 계속 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부터 좀 제대로 볼 예정이고, 그래서 사실 계속 영상을 원래 찍을 예정이었는데 그거를 못 해가지고 그냥 오늘 그냥 되게 중구난방으로 그냥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원서를 썼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보고 쓰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오늘 일단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할 얘기를 그냥 최대한 다 해볼게요. 그냥 설명을 위해서 그냥 이런 개념을 하나 그냥 지어낸 용어인데 그냥 한번 이런 게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진학사가 정답 커트라인으로 예측 컷을 잡으면 그냥 거기서 최종 컷이 형성된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그냥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고 진학사도 이걸 모를 거고 그냥 진학사도 이걸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건데 진학사도 결론적으로 모르는 거고 우리도 이걸 모르죠. 그래서 이걸 최대한 추정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근데 분명히 이 숫자는 분명히 존재하긴 해요. 분명히 이 정답이라는 건 존재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건 최종 커트라인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닌 거죠. 이렇게 예측을 해서 거기서 끊겨야 그게 정답인 건데 실제로 최종 컷은 결국에 진학사의 예측 컷의 영향도 받는 거고 당연히 뭐 정답 커트라인, 제가 말한 이 정답 커트라인의 개념과 올해 입시가 끝나고 최종적으로 나올 커트라인은 당연히 다른 거죠. 그래서 뭐 어쨌거나 이런 숫자가 존재하는데 그냥 모든 학과마다 존재하는데 당연히 알 수 없고 진학사 예측 컷과 다르겠죠. 물론 같다면 그건 진학사가 적중을 한 거고 근데 다르기 때문에 계속 변수가 발생하는 거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펑크나 폭발이 생긴다라고 일단 가정하고 그냥 제가 만든 그냥 용어고 그냥 존재하지 않는 용어인데 그냥 제가 설명을 위해서 그냥 임의로 그냥 만든 용어고 정답 커트라인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일단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그냥 어떤 학과를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정답 커트라인이 그냥 100인 학과가 있는데 내 점수가 99라고 가정해 볼게요. 당연하지만 이런 학과는 진학사가 예측을 완벽하게 했다고 가정하면 진학사가 그냥 100으로 예측을 했다고 가정하면은 그냥 100에서 끊길 거고 나는 떨어질 거예요. 그냥 원래 이게 일반적인 거죠. 진학사가 예측을 완벽하게 하면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내 칸으로 써도 그냥 무조건 떨어지는 거고 실제로 뭐 그냥 예상대로 되는 건데 이게 예정된 수순인 건데 진학사가 예측을 틀릴 경우를 일단 가정해보는 거죠. 정답이 100인데 진학사가 110으로 잡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진학사가 그러니까 예측보다 높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이게 핵심이에요. 100점과 110점 사이가 5칸이 아니라 4칸을 받는 거죠. 원래 5칸을 받았으면은 얘네는 그냥 써서 붙었을 텐데 4칸을 받게 되면서 실제로 100점과 110점 사이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발생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최종 커트라인이 100점보다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학과를 찾아내야 되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펑크를 예측하는 단계에서 이 진학사 예측 컷을 빼놓고 펑크를 예측하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영어가 어려웠다고 해서 영어가 어려우니까 연대가 펑크 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연대가 아무리 펑크 날 것 같다고 해도 그냥 진학사가 예측 컷을 그냥 연대 모든 학과를 그냥 5점씩 내렸다고 치면은 그럼 절대 펑크가 안 날 거예요. 그냥 진학사 예측 컷이 이것보다 높기 때문에 그냥 펑크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뭐 이걸 진학사 예측 컷을 제외하고 뭐 경쟁률이나 뭐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어디가 펑크 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펑크는 그 진학사 예측 컷과 연계돼서 생각해야 되는 거지 뭐 이걸 제외하면은 사실 진학사 예측 컷을 제외하고 펑크나 폭발을 논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결국에 그냥 100점이 정답인데 110점으로 예측을 하면은 최종 커트라인은 100점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 이유는 100점과 110점 사이가 4칸을 부여받으면서 원래대로였으면 그냥 지원해서 붙었을 애들이 4칸을 부여받으면서 지원을 안 하게 되고 여기가 헐거워지면서 최종 컷은 100점 아래에서 형성된다. 이런 데가 펑크가 난다는 거고 실제로 반대로 그냥 낮게 잡을 수도 있겠죠. 정답이 100점인데 90으로 잡으면 그냥 90점과 100점 사이가 5칸을 받으면서 얘네가 그냥 신나서 쓰는데
결론적으로 얘는 다 떨어진다는 거죠. 애초에 정답이 100인데 그러면 애초에 그냥 100점 이상에서 정시 정원을 충분히 채우고 여기서 그냥 끊길 거라는 거죠. 여기서 끊길 거고 90점과 100점 사이는 5칸을 부여받았지만 뭐 정답이 100인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폭발이 나는 거고, 실제로 뭐 작년에 뭐 고대 기하학과 중에서 뭐 스마트 모빌리티 학과나 이런 데가 아마 막판에 커트라인이 내렸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결국에 폭발이 나는 거겠죠. 실제로 진학사가 낮게 잡으면 그냥 폭발이 나는 거고 높게 잡으면 펑크가 난다. 이게 그냥 기본 개념인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건 되게 그냥 제가 예시로 든 되게 그냥 간단한 사례잖아요. 정답 커트라인이 100점이라고 그냥 이상적인 상황을 그냥 가정해 본 거고, 그래서 실제로 그냥 대충 그냥 적용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서울대식으로 419점을 들고 있다라고 또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서울대 컴공이 뭐 예측컷이 또 그냥 마지막에 올랐다고 오르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이 상황을 생각을 하면은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람들은 결국에 진학사 예측컷이 정답일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423에서 426으로 올리면 그냥 내 합격 확률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비교해봐도 4점 차이에서 7점 차이가 됐으니까 여기 역시 서울대 컴공 높구나, 뭐 표본이 막판에 밀려 들어와서 커트라인 더 오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이 절대로 저는 나쁘다고 절대 생각을 안 하는 게, 그냥 본인이 정답 커트라인을 추정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정답 커트라인이 뭐 426 미만이라면 오히려 펑크 가능성은 오르는 거죠. 이게 423으로 잡히면 그냥 423점과 426점 사이가 5칸을 부여받으면서 그냥 423점에서 끊길 수도 있던 게 뭐 426이 되면서 오히려 펑크 가능성이 더 오르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막판에 무조건 커트라인이 올라야지 일단은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결국에 정답 커트라인이 그냥 426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실제로 그냥 426에서 끊기고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게 대다수의 사람이 아마 생각하는 시나리오겠죠. 진학사가 예측컷을 이렇게 잡으면 그냥 여기서 끊길 거라고 대다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안 좋다고 일단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에 본인이 그냥 주체적으로 이걸 추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진학사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여기서 절대로 등록 인원이 정시 정원을 못 넘길 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뭐 여기를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보면은 되게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냥 주체적으로 이걸 예측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제 그냥 제 사례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전남대 의대를 뭐 3칸으로 붙였을 때 얘기인데, 사실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봤거든요. 이때 최종 컷을 보면 964.11이고 마지막 날 예측 컷을 보면 967.21이에요. 이걸 보면은 결론적으로 그냥 진학사 예측 컷이 오른 건데, 실제로 진학사 예측 컷이 오르면 당연히 뭐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그냥 이걸 보면서 그냥 되게 좋았어요. 솔직히 그냥 펑크 확률이 올랐다는 생각이 그냥 바로 들었거든요. 실제로 이때부터 그냥 저는 전남대 의대 예측 컷이 오르기를 계속 바랬고, 실제로 그냥 계속 올라가지고 그냥 솔직히 너무 좋다 이 생각하면서 그냥 최종적으로 썼는데, 그런 쪽으로 이상하게 된다는 거는 964점과 967점 사이가 5칸이 아니라 4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이탈률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실제로 최종적으로 진학사 예측컷을 올려주는 건 이거는 그냥 3칸 이하 스나이핑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무조건 좋아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계속 말하지만 그냥 이게 정답일 수도 있는 거긴 해요. 진학사가 잘 맞췄다면 이게 그냥 정답이고 그냥 여기서 끊기고 끝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추정하기엔 967이 절대로 안 된다. 제가 볼 땐 이 언저리였다고 생각을 하고, 정답 커트라인은 거기서 더 올렸을 때 실제로 계속 말하지만 964와 967 사이에 있는 그 표본들이 5칸을 부여받다가 최종적으로 4칸을 부여받는 상황, 그 상황이 진짜 그냥 핵심인 거죠. 그 표본이 빠져줄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 그게 그냥 핵심인 거고, 이게 그냥 뭐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실제로 그래서 이걸 근데 다 모르잖아요. 이걸 그냥 추정하고 싶어 하는데, 저도 그냥 이걸 맞히고 싶지만
그냥 진짜 대략적 예측밖에 안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그냥 진학사 예측 컷이 이거라고 믿는 건 일단 잘못됐다는 거죠. 진학사 예측 컷이 이거랑 다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체적으로 이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주체적으로 이거를 파악할 수 있으면 그냥 진학사 예측 컷이 올라가는 현상은 그냥 무조건 일단 좋은 거라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저는 진학사 예측 컷은 올라줘야 좋아요. 4칸 이하에서 스나이핑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이 얘기고, 그래서 실제로 그냥 오늘자 기준으로 제가 그냥 저도 그냥 여러 과를 일단 살펴보곤 있었는데 실제로 결론을 내긴 되게 어렵긴 한데 그냥 대략적인 말씀만 좀 드릴게요. 실제로 의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나군 쪽 의대가 비어있다는 얘기가 많이 하잖아요. 제가 볼 때도 나군 쪽 의대 비어있어요. 제가 볼 때도 나군 쪽에서 변수가 생긴다면 나군 쪽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 뭐 아마도 그 시작은 뭐 중앙대 정도일 거라고 지금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앙대 진학사 예측컷이 816.02로 잡히고 있는데, 실제로 뭐 중앙대가 무조건 펑크 난다 이렇게는 절대 말 못하겠는데, 만약에 실제로 의대 쪽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비어있는 표본들이 실제로 만약에 중앙대가 펑크가 난다고 치면 중앙대만 펑크 나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중앙대가 펑크 나면 이게 결국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중앙대 그리고 한림대 쪽도 비어있고,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나군 쪽이 비어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일단 뭐 경희대만 놓고 보면 경희대는 일단은 빡빡해요. 경희대는 제가 볼 때 그냥 기계적으로만 보면은 경희대 쪽은 펑크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생각하고, 뭐 굳이 따지면 중앙대 쪽이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지금 표본만 보면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게 단순히 뭐 중앙대 펑크 나고 경희대가 안 난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효과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대 컷이 78등에서 끊기는 상태인데, 이게 그냥 뭐 두 칸이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네 둘이 붙겠죠. 둘이 붙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중앙대만 2명이 더 붙는 게 아니라 순천향대도 1명이 더 붙고 경북대도 1명이 더 붙는다는 거예요. 이 연쇄 효과가 진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결국에 쌓이면서 되게 크게 스노우볼이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히 그래서 그냥 중앙대 펑크 날지 안 날지 그거는 모르는데, 실제로 지금 비어있는 나군 쪽 이대 인원들이 만약에 실제로 최종적으로도 그게 비어있는 게 맞았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펑크가 난다면은 그 연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지금 중앙대 컷이나 제가 한림대 컷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땐 일단 중앙대랑 한림대만 봤을 때는 더 낮아질 거라고는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예측이 딱히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당연히 틀릴 수 있는 거고 막판에 몰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 없는 건데, 결론적으로 진학사는 제가 볼 때 빡빡하게 잡고 있고, 그 빡빡하게 잡는 현재 상태는 연쇄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연쇄 효과를 누리려면은 어떤 상황을 봐야 되냐면, 일단 그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려면은 최소한 뭐 경북대를 쓰는 입장에서 경북대가 2지망, 3지망 쓴 사람이 많아야 돼요. 이게 경북대가 1지망이면 위에서 펑크가 나왔자 경북대로 어차피 등록을 하기 때문에 변수가 없는 건데, 실제로 이런 표본을 보면은 지금 예측 단계에선 이런 표본이 그냥 경북대에 등록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연쇄 효과가 굴러가면서 실제로 뭐 경희대가 펑크 나는지는 사실 지금은 안 날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만약에 그냥 경희대가 펑크 난다고 가정을 해도 그 연쇄 효과를 누리려면 경북대가 지금 3지망이고 경희대가 1지망, 이다대 2지망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가 펑크 났을 때 여기로 빠져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데를 써야 된다는 거고, 인제대도 마찬가지죠. 인제대도 결국에 1지망으로 쓰는 경우보단 나군의 대체로 인서울이나 한림대 쪽에서 1지망을 잡고 인제대는 그냥 2지망, 3지망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뭐 인제대 같은 경우도 결국에 이 영향 하에 있는 거고, 나군 쪽 비는 상황을 이제 연쇄적으로 효과를 받으려면은 결국 이런 데를 써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반대로 뭐 건국대 글로컬 같은 경우는 대충 봤을 때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충 그냥 잘라서 캡처를 해가지고 되게 소수의 표본이라서 이것만으로 뭐 건국대가 펑크 난다 안 난다를 단정짓는 건 아닌데, 계속 말하지만 이 연쇄 효과를 받으려면은 2지망, 3지망이 많아야지 위쪽 표본이. 이렇게 1지망으로 건국대를 써버리면은 뭐 위에서 펑크 나왔자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죠. 애초에 그냥 건국대 1지망이기 때문에 그냥 건국대 쓰고 붙어서 등록할 애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얘네는 솔직히 변수 없는 표본들인 거고, 뭐 변수가 있다면 얘네가 아예 그냥 허위 표본이면 변수가 생기겠지만 그냥 그 허위 표본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얘네가 그냥 이렇게 쓴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네는 그냥 변수 없이 건국대 등록하는 표본인 거고, 얘네는 위에서 펑크가 났을 때 빠져줄 수 있는 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2지망, 3지망이 위쪽에 많아야 되고, 그런 것들은 대체로 아마 가군 쪽이 되겠죠. 그래서 나군의 1지망을 쓰고 나군 쪽이 펑크 나면 빠져줄 애들, 그런 것들은 대부분 가군에 있고, 그래서 2학년도 경북대나 충남대 펑크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한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올해 같은 경우도 2학년도 급은 아니겠지만 그냥 계속 말하지만 나군 쪽이 비어 있다고는 생각은 하고, 나군 쪽 펑크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 그 나군 쪽에서 만약에 펑크가 난다면 그건 나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군에 영향을 무조건 끼치기 때문에 그 연쇄 효과를 누리려면은 이런 데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는 뭐 경북대나 충남대가 대표적인 거고, 인제대도 마찬가지고, 가군이나 다군 쪽에서 실제로 인서울이대 쪽이랑 반영비가 비슷한 대학들, 그러니까 뭐 경북대나 충남대 깔고 인서울 지르는 표본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런 연쇄 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거고, 계속 말하지만 이게 뭐 그냥 이 연쇄 효과 받으려면 그냥 뭐 3칸, 4칸을 일단 쓰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결론적으로 그냥 의대 쪽에서 3칸, 4칸을 하나 정도 쓰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추억도 많이 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진학사가 짜게 잡는다고 일단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건 표본 분석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3칸, 4칸을 써라. 실제로 2학년도에도 3칸, 4칸 쓰면 많이 붙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올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100%, 당연히 뭐 100%는 아니에요. 중앙대가 펑크 난다는 것도 당연히 뭐 전혀 확신할 수 없는 거고, 한림대 펑크도 전혀 확신할 수 없는데, 결론적으로 난다면 그 효과를 받으려면 그냥 이런 데 써야 된다라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경북대랑 인제대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 그냥 경북대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경북대나 인제대 쪽이 펑크 날 것 같다라고는 생각은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말하지만 그냥 위쪽의 연쇄 효과 때문에 충분히 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 이건 그냥 사실 그냥 찍는 거라서 그냥 위쪽에서 펑크 날 것 같다라고 그냥 대충 찍는 거고, 그건 그냥 사실 뭐 하나하나 분석한다고 해서 결론이 더 뭐 자세하게 나진 않을 것 같고, 그냥 뭐 3칸, 4칸 하나 정도 쓰는 건 제가 볼 때 좋지 않나 정도로는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그냥 뭐 쓸 거 없어서 써놨는데, 중앙대나 한림대 쪽에서 제가 볼 때 이것보다 낮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연쇄 효과가 발생한다면 실제로 충남대 같은 경우에 어제 그저께 원래 209 정도로 잡히다가 208점 중반까지 내려왔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제가 볼 때 딱히 무조건 후하다고는 전 생각 안 해요. 이 정도면 적정선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충남대도 결국에 위쪽 펑크가 발생하면 더 떨어질 여지도 있는 곳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당연히 뭐 당국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군이라서 실제로 당국대가 뭐 펑크가 엄청 심하게 절대 엄청 심하게 나지는 못하지만 이것보다 내려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기도 하고, 물론 근데 당국대 같은 경우에 뭐 서울대랑 같이 쓰는 표본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서울대 쪽이랑 같이 쓰는 표본들의 변수는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뭐 정확하게 무조건 떨어진다 오른다 장담은 못 하는데, 제가 기계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도 5칸 아래로 갈 거라고는 지금 시점에서는 생각하고 있고, 뭐 여기나 여기도 일단은 기계적으로 봤을 때 5칸 아래로 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정북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냥 대충 봤는데, 정북대도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표본들이 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순천향대 합격권인데 전북대 일지망으로 써가지고 전북대 등록한다는 표본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냥 집이 전주라서 전북대가 일지망일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근데 의대 쪽에서 뭐 어디가 펑크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건데 어쨌거나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땐 그냥 일단 전체적으로 빡빡하다. 그리고 그 중심은 아마도 낙원 의대 쪽이 될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제가 자세하게 딱히 막 표본을 진짜 일일이 보지도 않았고 진짜 대략적으로만 보고 있어서 진짜 그냥 대략적인 얘기지만 뭐 3칸, 4칸 정도 아무거나 하나 질렀을 때 제가 볼 때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100분의 2대도 그냥 대략적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100분의 2대도 결국에 핵심이 되는 건 뭐 순천향이나 계명 쪽 다군 100분의 2대들이 어떻게 잡히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라서 실제로 그 연쇄 효과를 생각하면은 실제로 아래쪽을 예측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긴 한데 제가 볼 때 제주대 쪽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100분의 2대가 평백 98 혹은 97점 몇에서 끊길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제주대식 995가 대충 평백 거의 딱 98 정도고 관동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탐구 비중이 높아가지고 수학 탐구 위주로 잘 보면 97.x에서 아마 합격권이 지금 시점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그것보다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제주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제주대만 봤을 때는 제가 볼 땐 빡빡해요.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994 이하까지 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근데 뭐 그냥 저의 뇌피셜이고 근거는 그냥 뭐 딱히 없긴 해요. 근거는 딱히 없는데 그냥 표본을 대충 셌을 때 일단은 뭐 제주대 쪽에서 2 이상에서 끊길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좀 빡빡하다는 생각은 해요. 물론 이게 뭐 순천향에서 터져버리면은 실제로 아래쪽에 다 영향을 끼칠 텐데 실제로 순천향 쪽 파악이 안 돼가지고 가천대나 순천향 쪽 파악을 딱히 안 하고 있고 순천향 쪽이 좀 어려워요. 순천향이 표본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순천향에서 터지면 뭐 다 터질 수도 있는 건데 실제로 그게 순천향이 맞다고 가정하면 제가 볼 때 아래쪽도 지금 널널하다 아래쪽도 지금 커트라인 자체가 좀 높게 잡히고 있다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대충 셌을 때는 그래서 그냥 100분의 2대 쪽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좀 지르는 게 좋지 않나 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진학사 예측 컷이 그냥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100분의 2대도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뭐 제가 40개를 다 보지 못해가지고 그냥 대충 일단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 나군 쪽 메디컬이 계속 비어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군 쪽 메디컬이 의대보다 실제로 치대 한의대 쪽이 지금 더 심하죠. 비어있는 수준이. 그래서 당국대 치대가 엄청난 주목 포인트고 제가 볼 때 올해 그냥 오늘자 기준으로 아마도 그냥 펑크가 정말 유력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빨강색이 무슨 의미냐면은 그냥 이 그 합격 변동 리포트 가면은 허수 지원자 제거 뭐 그런 창 가면은 이렇게 창이 뜨잖아요. 여기서 그냥 빨강색 찍혀있는 것만 대충 센 거예요. 제가 뭐 표본을 일일이 세심하게 볼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보고 있는데 그냥 이 정도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표본을 일일이 분석을 안 한다고 해도 그냥 이 정도 세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빨간색만 있는 거 다 세도 대략적으로 결론은 나오는데 그냥 그렇게 결론을 냈을 때 실제로 이런 관점에서 나온 쪽이 계속 그냥 비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당국대 치대 같은 경우도 빨간색만 셌을 때 지금 36명이 잡히고 이게 5칸 이상 표본들 중에서 등록할 표본으로 지금 예측을 하는 건데 실제로 뭐 22명이 비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당국대 치대 같은 경우는 4칸으로 거의 안정권이 아닌가? 4칸으로 그냥 안정 합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애초에 당국대 치대 같은 경우가 올해 영어 1등급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낮춰줘야 됐던 건데 결론적으로 그냥 진학사 컷이 높게 잡혔다고 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표본이 안 찬 거죠. 이게 뭐 진학사 예측 컷을 954로 잡았으면 954랑 957 사이가 5칸이 뜨면서
여기로 유입될 가능성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정원을 채웠을 건데, 결론적으로 그냥 진학사가 높게 잡으니까 지금 안 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계속 잡으면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잡았을 때 950 초반까지 내려갈 거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것만 세도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남은 이틀 동안 더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 없는 건데, 그냥 대략적인 얘기예요. 일단은 뭐 세명대 한의대도 마찬가지죠. 나군 메디컬이 전체적으로 비어있는데 세명대 한의대도 엄청 비었죠. 그래서 15명 정원인데 빨간색 표본만 셌을 때 9명 정도 등록할 거라고 예측되고 있고, 실제로 뭐 근데 지방대 한의대가 사실 앞으로 더 몰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건데, 결론적으로 올해 영어 1등급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영어 비중 높은 한의대나 치대는 지금 예측컷을 좀 더 낮췄어야 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진학사가 계속 그냥 고집을 부리는 느낌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지방대 한의대나 뭐 당국대 치대 같은 경우는 영어 1등급 비중이 영어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 뭐 여기 같은 경우에 표본이 지금 비어있는 게 그런 거랑도 연관이 되기도 하는 거고,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땐 그냥 진학사가 높게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펑크 날 확률이 높은 거고, 나군 메디컬이 전체적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뭐 한림대 의대도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조금씩 다 비어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근데 나군 계속 말하지만 나군에서 이게 비어있다고 해서 이게 나군에서 펑크나고 끝나질 않는다는 거죠. 나군에서 누군가가 또 추합으로 붙고 그러면 가군이나 다군에서 빠져주기 때문에 그냥 연쇄적으로 계속 돌기 때문에, 뭐 이걸 누리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당국대 치대 써라 이 얘기가 아니라, 당국대 치대가 펑크 나면은 이게 연쇄적으로 밑에까지 다 작용한다는 거죠. 그냥 뭐 그런 얘기고, 제가 볼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빡빡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공격적으로 쓰면 좋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또 이 빨강색 세는 거 제외하고 그냥 좀 구체적인 표본 분석에 대해서 그냥 몇 개 과에 대해서만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서울대 약대가 또 지금 되게 주목 포인트잖아요. 서울대 약대가 지금 좀 말도 안 되게 높게 잡히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표본만 보면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표본을 한번 세보면은 아마 13명이 나올 거거든요. 서울대 약대 같은 경우는 정원 11명인데 그냥 기계적으로 세면은 아마 13명이 5칸 이상에서 등록 표본으로 잡힐 텐데, 그 중에 하나의 표본인 건데 실제로 그냥 좀 말이 안 된다고 일단은 생각은 들잖아요. 울산대 메이저 의대 합격권인데 서울대 약대를 일지망으로 일단 등록을 해놨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뭐 진짜로 약대를 지망하는 진짜 약대에 엄청난 뜻이 있는 사람이라고 일단은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그냥 별 생각 없이 서울대 약대를 일단 넣어놨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여자거나 서울 쪽 메리트를 엄청 중요시하거나 이러면은 뭐 서울대 약대를 가는 게 절대 이상하진 않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원서를 쓸지도 의문이고, 이렇게 세개 합격증 받아놓은 다음에 과연 서울대 약대를 등록할까에 대해서 앞으로 거의 뭐 한 달 정도 계속 고민을 할 텐데, 이 사람이 진짜로 이것만 봤을 때 진짜로 뭐 이 사람은 진짜 뭐 약사가 정말 원해서 진짜 약사가 제 1순위의 꿈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고, 실제로 이런 표본들이 서울대 약대 쪽에 되게 많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건데, 한양대 의대에 합격하는데 뭐 서울대 약대 일지망인 경우도 있고, 실제로 서울대식으로 418.6이 잡히면은 아무리 못해도 최소 지방의대, 뭐 경상대 의대는 최소 합격권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히 지방대 의대랑 서울대 약대만 비교해도 대다수는 지방대 의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사실 뭐 그게 그 상황에서 뭐 서울대 약대 선택한 사람이 사실 10명만 있어도 결론적으로 펑크가 안 나는 건데, 실제로 그게 진짜 과연 될까라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418.6에서 안 끊길 거라고 생각해요. 더 내려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지만 당연히 현재 표본만 기계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끊기는 게 전혀 이상하진 않다는 건데,
뭐 이런 표본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뭐 이런 표본도 있잖아요. 이런 표본은 사실 뭐 서울대 약대를 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실제로 영어가 2등급이고 G2를 꼈기 때문에 서울대 C그로만 이제 좋은 점수인 거기 때문에 뭐 서울대 약대를 쓰는 게 이상하진 않고, 실제로 수도권 이대나 인서울 이대 쪽 선택지는 당연히 없잖아요. 근데 뭐 이 정도면 사실 경상대 이대는 합격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뭐 지방대 이대 버리고 서울대 약대 정도는 충분히 사람에 따라 가능한 거고, 그리고 가군에 애초에 중앙대 약대를 썼기 때문에 뭐 이런 표본은 서울대 약대 등록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일단 판단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서울대 약대 쪽에 등록할 거라는 13명 중에서 제가 볼 때 많아봤자 뭐 6, 7명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게 저는 별로 신뢰하진 않거든요, 이 우선순위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약에 근데 진학사 예측대로 이게 컷이 잡히면은 이게 서울대식으로 누백이 거의 0.5에서 0.6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래로 잡히면은 올해 입시가 끝나고 내년에 이제 입결표가 나오는데, 그 입결표에서 서울대 약대가 0.5에서 잡혀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이 예측대로 되면은. 근데 그게 사실 되게 비현실적이라는 거고, 매년 저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거든요. 서울대 높은 공대나 뭐 서울대 약대, 수의대 이런 쪽이 매년 예측 컷은 항상 높은데, 실제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잡히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그냥 이런 표본들 하나하나가 다 끝까지 고민을 할 거고, 결론적으로 저는 이 중에서 대다수가 빠져나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결국에 그냥 이 사람 한 명의 마음에 따라서 또 펑크냐 어쩌냐가 갈리는 거라서 사실 단정은 절대 못 지어요. 이걸 백날 보고 있다고 해서 얘가 울산대 갈지 서울대 갈지 백날 봐도 모르는 거긴 하거든요. 그냥 찍는 거죠. 그냥 찍는데 저는 대체로 안 올 거라고 찍습니다. 그래서 커트라인도 이렇게 안 잡힐 거라고 찍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뭐 연세 반도체가 후하게 잡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연대 반도체도 절대 후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연대 반도체도 지금 722에서 잡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그 근거는 단순히 뭐 이런 식으로 빨간색 표본 쓴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죠. 여기도 실제로 뭐 이런 표본 있잖아. 이런 표본 그냥 당연히 쳐낼 수 있어야겠죠. 이게 과연 연대 반도체를 등록할까라는 거죠. 실제로 뭐 서울대 화생공이랑 연대 반도체 비교했을 때 뭐 연대 반도체를 갈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냥 서울대를 가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냥 가나다군 등록순위 귀찮아서 그냥 1, 2, 3 설정해 놨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고, 이런 표본들 그냥 깔끔하게 일단 쳐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저는 일단 쳐냅니다. 뭐 연대 반도체 등록 안 할 거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실제로 이런 표본만 쳐내도 한 4, 5명 쳐내죠. 쳐낼 수 있죠. 그래서 4, 5명 한 나가는 거고. 근데 이런 게 사실 문제가 아니죠. 이런 표본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라는 건데, 실제로 이런 표본이 사실 이게 뭐 서울대식으로 꽤 좋은 점수기도 하고, 그렇지만 현재 진학사 상태만 봤을 때는 뭐 서울대 치대 떨어지고 지금 연대 반도체로 온다라고 돼 있는 표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신뢰하진 않습니다. 이런 표본은 연대 반도체 등록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일단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연대 반도체 펑크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표본이 뭐 서울대식으로 몇 점인지까지는 제가 안 봤어요. 근데 아마 되게 높겠죠? 아마 420을 넘길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그냥 서울대 치대 그냥 써가지고 불합해서 연대 반도체 온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이게 서울대 치대가 펑크가 나서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서울대, 일반적인 예상은 그냥 서울대 치대 말고 다른 서울대 과를 쓰는 게 일단 일반적으로 맞다는 거죠. 그냥 서울대, 최소한 연대 반도체를 갈 거라면은 차라리 그냥 서울대 공대라도 쓰는 게 낫기 때문에 서울대 공대를 쓰고 서울대 공대 가는 게 차라리 더 현실적인 거지, 이게 그냥 서울대 치대 쓰고 떨어져서 연대 반도체 온다? 라고 해석하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돼요. 서울대식 몇 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울대식이, 이런 표본들이 서울대식이 뭐 410점이든 415점이든 뭐 405점이든 간에 실제로 웬만하면은 그냥 그 서울대식 점수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그냥 5칸 뜨는 학과가 서울대 학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냥 그 학과를 써서 갈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그냥 높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이런 표본도 있고, 실제로 그냥 서울대 전기정보나 서울대 컴공을 써서 불합격이 뜨기 때문에 연대반도체 등록한다라고 돼 있는 표본들이 꽤 있는데, 실제로 그런 표본들이 뭐 서울대 컴공이나 전정을 안 쓰고 그냥 서울대에서 과 낮춰서 그냥 서울대 다른 과를 그냥 합격시키고 연대반도체를 빠져나갈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현재 연대반도체의 커트라인은 저는 높게 잡혔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서울대가 2과목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연대반도체랑 서울대를 같이 쓰는 표본이 막 엄청 많진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 2과목이 폐지됐기 때문에 연대반도체 대다수는 지금 서울대랑 연계돼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단순하게 지금 서울대만 놓고 봐도 서울대 쪽 펑크 가능성도 꽤 있어요. 실제로 서울대 뭐 어디가 날 거라고 단정은 못 짓는데 실제로 서울대 쪽 펑크 날 학과도 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뭐 서울대식 몇 점이든 간에 그냥 서울대 어떤 과를 붙어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이걸 그냥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그냥 진학사 이렇게 입력했다고 해서 서울대 치대 떨어지고 연대반도체 온다라고 처리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연대반도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절대로 낮지 않아요. 이게 뭐 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절대 후하지 않고 제가 볼 때 더 낮아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다 따지면 되는 건데 제가 뭐 모든 과를 지금 다 보고 있지도 못하고 그냥 대략적으로 지금 몇 개만 추려가지고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실제 사례로 계속 말씀드린 건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올해는 제가 볼 때는 빡빡해요. 전체적으로 그냥 진학사가 컷을 높게 잡고 있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고,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 막 갑자기 막판 돼서 칸수가 오른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게 제가 볼 땐 그냥 빡빡하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올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볼 땐 진학사가 그냥 말도 안 되게 잡고 있던 게 있었던 거고, 제가 볼 땐 더 올라야 더 그냥 커트라인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과도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땐 진학사 쪽 오류가 굉장히 꽤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볼 때 의대 쪽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냥 지르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정 합격권 하다 정도만 확보해 놓고 2개 그냥 질러라라고 솔직히 말하고 싶은데, 근데 뭐 제 말이 그냥 저의 뇌피셜이기 때문에 실제로 진학사 안 쓰는 표본이 갑자기 올해 많다면은 또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애초에 세상에 100%라는 건 없어요. 뭐 100%를 쓰고 싶으면 그냥 6간짜리를 써야 되는 거고 수능 2문제 더 맞춰서 안정 합격을 받았어야 되는 거지, 애초에 3칸, 4칸, 5칸 끝자락 여기서 무조건 붙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쓰는 건 애초에 절대 아닌 거고, 그래도 일단 붙고 싶으면 써야지 붙든가 말든가 하는 거죠. 일단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표본을 보고 분석한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인제대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실제로 위쪽에서 펑크 나서 그냥 위쪽으로 빠져버릴 가능성이 꽤 있다는 거고, 계속 말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좀 빡빡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의 뇌피셜이긴 해서 확신은 못합니다. 근데 일단은 지르는 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뭐 이것도 그냥 말하면 막판에 커트라인 오르는 거는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정답 커트라인을 본인이 추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진학사 컷 오르니까 최종 컷도 오르는 상태구나 라고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을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 커트라인을 본인이 추정할 수 있어야 되고 본인이 진학사에 끌려다니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원래 사실 계속 뭐 따로 찍었어야 되는 영상들인데 그냥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냥 중구난방으로 진짜 막 설명을 했고, 실제로 오늘부터 아마 내일 모레까지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막판 판단을 잘 해서 실제로 진학사 업데이트도 내일 모레까지 계속 봐야 되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 더 두고 볼 건 많긴 한데 그냥 뭐 좋은 판단 하셨으면 좋겠고, 이 정도로 일단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